짓밟힌 사람이 일어서면 짓밟았던 사람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45살. 남편 강승우와는 결혼 15년 차. 중학교 2학년 딸 지민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시계를 보니 밤 10시. 나는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냈다. 회의 중이야. 먼저 자. 늘 똑같은 답장. 나는 한숨을 쉬며 싱크대로 갔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도 혼자 먹은 밥그릇. 그래, 나는 전업주부니까. 집안일 하는 게 내 일이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고무장갑을 꼈다. 며칠 뒤, 가장 친한 친구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다. 오늘 시간 돼? 나는 반가웠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코트를 입은 민정이 손을 흔들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하이힐.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와, 너 진짜 더 예뻐졌다. 민정이 웃으며 내 낡은 코트를 훑어봤다. 야, 너도 아직 애 엄마 같지 않은데? 남편은 여전히 바빠.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민정이 커피를 젓다가 말했다. 에이, 전업주부 힘들겠다. 요즘 시대에 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남편 돈만 믿고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말은 맞았다. 맞는 말인데 가슴이 콕 찔렸다. 그날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승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많이 피곤하지? 피곤해 죽겠네. 너는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지 말라니까. 어차피 늦는다고 미리 말했잖아. 툭 내뱉는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나는 물을 가져다 주려다.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여자 향수. 여보, 향수 바꿨어? 뭐? 회사 여직원이 시향하라며 뿌려줬어. 별걸 다 신경 쓰네. 승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나는 멍하니 그 낯선 향기만 맡고 있었다. 며칠 뒤 민정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 응, 나 이제 카페 도착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응, 끊어. 오빠, 남자친구 생겼어? 민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어머, 그런 셈이지.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아서 말 못하겠더라. 정리 안 된 게 많다는 말이 나중에 얼마나 잔인한 의미로 돌아올지 그때는 몰랐다. 어느 날 나는 설거지를 하다 유리컵을 깨뜨렸다. 피가 났다. 승우가 방에서 나왔다. 또 왜 그래? 유리컵이 미끄러져서. 승우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는 게 뭐야?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밴드 있어. 알아서 붙여.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피가 떨어지는 손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그날도 승우는 늦는다고 했다. 밤 9시쯤 민정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왔다. 야, 집이야? 응. 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바로 내 집 앞 카페로 나와. 꼭.
아무것도 묻지 말고 꼭.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코트만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카페 문을 열었을 때 민정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코트, 완벽한 메이크업. 무슨 일이야? 민정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남편 요즘 늦게 들어오지? 프로젝트 막바지라면서. 또 그 소리? 민정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내 앞에 탁 내밀었다. 화면 안에는 내가 아는 남자와 내가 아는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야. 그리고 민정이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그렇게 친구라고 믿었던 여자고. 나는 화면 속 여자를 똑바로 봤다. 그 여자는 민정이었다. 거짓말이지. 서연아. 민정이 내 이름을 불렀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차가웠다. 나, 내 남편이랑 연애해. 꽤 오래됐어. 머리가 새하얘졌다. 언제부터? 내가 힘들다고 울면서 나한테 전화하던 그때. 그날 이후야. 민정이 웃었다. 내 남편이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 내 할 말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궁금하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돈 벌고 사는지. 넌 내 친구였잖아. 친구지. 그래서 내 얘기를 그렇게 잘 알게 됐고, 내 약점도 잘 알게 됐지. 민정이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넌 일하지 않아. 사회 경험도 없어. 돈도 못 벌어. 용기도 없지. 뭐라도 하나 제대로 붙잡고 싸울 게 없어. 그래서 내 남편이 나한테 흘러들어온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숨이 가빠진 채 서랍을 뒤졌다. 옷장, 가방, 책상, 그리고 발견했다. 호텔 영수증, 2명 기준, 스위트룸, 결제자 강승우. 눈이 흐려졌다. 며칠 뒤 오후, 나는 지민이 도시락을 깜빡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여보,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들렸다. 여자의 신음소리. 나는 숨이 멎었다. 천천히 문을 밀었다. 내 침대. 내가 15년 동안 잔 그 침대. 그 위에서 승우와 민정이 나체로 뒤엉켜 있었다. 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나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더 심하게 했다. 민정이 나를 보며 웃었다. 어머, 서연아, 집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녀는 승우 위에 앉은 채로 여유롭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승우도 비웃으며 말했다. 문 닫고 나가. 방해하지 말고. 이게 무슨. 민정이 킥킥거렸다. 못 봤어? 우리 사랑 나누는 중이잖아. 내 침대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민정이 가운만 걸치고 따라 나왔다. 서연아, 충격 받았어? 너 미쳤어? 민정이 내 멱살을 잡았다. 미쳤지. 근데 그게 어때?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녀가 내 옷깃을 잡아당겼다. 찢어지는 소리. 블라우스 단추가 튕겨나갔다. 이 옷 뭐야? 재래시장에서 샀어?
명품 하나 없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강승우 아내 행세에 나는 찢어진 옷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다. 민정이 비웃었다. 거울 좀 봐. 완전 거지네. 남편이 왜 날 택했는지 알겠지? 그때 승우가 나왔다. 옷을 대충 입은 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승우가 혀를 찼다. 내 집? 내 침대? 등기부등본 봤어? 다 내 이름인데? 그래도. 승우가 내 머리채를 잡았다. 시끄러워. 그는 나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다. 아, 아파. 나가. 당장 나가. 승우가 문을 열고 나를 밀쳤다. 나는 계단에 굴러떨어졌다. 무릎이 까졌다. 피가 났다. 쾅! 문이 닫혔다. 나는 계단에 주저앉아 찢어진 옷을 움켜쥔 채 울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지갑에는 현금 3만 원, 카드는 승우 명의. 이미 정지되어 있었다. 나는 편의점 처마 밑에 앉았다. 비를 맞으며 그때 알바생이 나왔다. 아줌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안 된다니까요. 나가세요. 나는 일어섰다.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새벽 2시. 배가 고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나는 편의점 뒤 쓰레기통을 열었다. 버려진 삼각김밥,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손이 떨렸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도시락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먹었다. 살기 위해서.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집 앞에 찾아갔다. 딸 지민이라도 봐야 했다. 그런데 집 앞에 승우와 민정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민정이 나를 보더니 크게 웃었다. 어머, 여기 왜 왔어? 쓰레기통 뒤지다가. 지민이 좀 보자. 승우가 비웃었다. 지민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넌 이제 지민이 엄마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민정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뺨을 때렸다. 찰싹?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여자 남의 남편 유혹한 여자예요. 조심하세요. 뭐라고? 승우도 거들었다. 맞아요. 이 여자 정신병자예요. 경찰 불러야 하나?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정신병자래. 무섭다 진짜. 일주일 뒤 나는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승우와 민정을 봤다. 두 사람은 한복판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민정이 나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더 깊게 입을 맞췄다. 일부러 나한테 보여주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15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입구에서 승우 친척들이 나를 막았다. 당신 누구야? 저 며느리인데요. 며느리? 이혼했으면 남이지. 들어오지 마. 그래도 어머님 마지막. 그때 민정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어머니, 제가 인사 올릴게요. 친척들이 민정을 반겼다.
어머, 새 며느리 왔네. 나는 밖으로 밀려났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멀리 영정 사진만 봤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뭐야? 쫓겨난 전철에 이혼 조정날. 승우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위자료는? 승우가 비웃었다. 위자료? 넌 받을 자격 없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야. 불륜 증거 없잖아. 하지만 민정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서연아, 징징대지 말고 그냥 서명해. 우리도 바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승우가 내 주민등록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찢었다. 이제 넌 강승우의 아내가 아니야. 알았지? 나는 찢어진 주민등록증 조각을 주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혼 후 한 달. 나는 고시원 1평짜리 방에 앉아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딸 지민이는 당시 중학교 2학년. 양육권은 내가 가져왔다.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목표, 세무사 자격증 취득 3년 내. 경제적 자립 1년 내. 딸 대학 보내기. 복수 완성. 다음 날부터 나는 지옥 같은 스케줄을 시작했다. 오전 6시 마이너스 기상. 오전 7시 오후 3시 마이너스 편의점 알바. 오후 4시 밤 10시 마이너스 세무법인 사무보조. 밤 11시 새벽 4시 마이너스 세무사 시험 공부. 새벽 4시 6시 마이너스 수면. 하루 5시간. 처음엔 미칠 것 같았다. 눈꺼풀이 무겁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승우와 민정이 나를 비웃는 모습을 떠올리면 잠이 달아났다. 어느 날 밤, 지민이가 좁은 고시원 방에 왔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책을 덮으며 웃었다. 괜찮아. 엄마 건강해. 근데 엄마 매일 5시간밖에 안 자잖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엄마 약속할게. 3년 안에 우리 꼭 좋은 집 구할게.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지민이가 울먹였다. 엄마, 난 괜찮아. 엄마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 지민아, 엄마는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너도 절대 아빠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살아.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나도 열심히 할게. 1년이 지났다. 나는 세무사 1차 시험을 봤다. 결과는 불합격. 5점 차이로 떨어졌다. 나는 화장실 칸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1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한 번 떨어진다고 끝난 게 아니야. 2년 차. 나는 더 미친 듯이 공부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세무법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월급 220만 원. 그 돈으로 지민이 학원비를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밤에는 여전히 새벽 4시까지 공부했다. 커피를 하루 5잔씩 마셨다. 손은 떨렸고 눈은 충혈됐지만 멈추지 않았다. 2년 후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발표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다. 박서연. 내 이름이 있었다. 합격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3년 차.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박서연 세무사 사무소. 처음엔 의뢰인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성실하게 일했다.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주말에도 일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박서연 세무사 진짜 꼼꼼해요. 세금 황금 많이 받았어요. 4년 차 세무사로 번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부동산 경매를 공부했다. 주말마다 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을 봤다. 그리고 드디어 첫 낙찰. 원룸 한 채 마이너스 낙찰가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샀다. 리모델링 후 전세를 놓았다. 월 50만 원 수익. 같은 시기 나는 주식 공부도 시작했다. 퇴근 후 차트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읽었다. 처음엔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 1년 후 1000만 원이 됐다. 2년 후 3000만 원. 나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6년 차 나는 세무사 동료 3명과 세무법인을 설립했다. W 세무법인.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직원 15명. 대기업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연 매출 10억. 내 몫은 3억. 7년 차 나는 부동산을 계속 매입했다. 원룸 3채, 오피스텔 2채, 상가 1채, 총 부동산 자산 15억. 월 임대 수익 700만 원. 8년 차 내가 투자한 IT 기업 주식이 상장했다. 주가 폭등. 1억 투자가 30억이 됐다. 나는 절반을 매도하고 15억을 현금화했다. 같은 해에 나는 조심스럽게 코인에도 투자했다. 비트코인 5천만 원어치. 1년 후 5억으로 불어났다. 나는 전부 매도했다. 10년 차 세무법인은 지점 5개로 늘어났다. 직원 80명. 연 매출 50억. 내 지분 40%. 연간 순수익 20억. 12년 차 나는 강남에 작은 빌딩을 샀다. 100억. 대출 50억을 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냈다. 1층은 카페, 2층은 내 세무법인, 310층은 임대. 월 임대료 5천만 원. 15년 차 나는 회계사와 함께 내 자산을 정리했다. 부동산 300억, 주식 및 현금 150억, 세무법인 지분 가치 50억, 총 자산 500억. 나는 서류를 보며 믿기지 않았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지민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이혼하는 걸 봤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도 봤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것도 알았다. 그날 지민이는 다짐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지민이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다. 새벽 5시 기상, 밤 12시까지 공부. 학원도 3개를 다녔다. 친구들이 물었다. 야, 너 왜 이렇게 공부해? 지민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성공해서 아빠 코 납작하게 만들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지민이는 전교 1등을 했다. 모의고사 전국 상위 1%.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지민아, 너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대 갈 거예요. 고3 수능. 지민이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의대 합격.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지민이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나 해냈어.
나는 울면서 딸을 안았다. 지민아, 정말 자랑스러워. 의대 1학년 여름방학. 지민이는 친구들과 강남 카페에 있었다.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다. 학생, 혹시 연예인 관심 있어요? 얼굴이 정말 예쁘네요.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 의대생이에요. 의대생이면 더 좋죠? 요즘 트렌드예요. 저녁에 지민이가 물었다. 엄마, 나 연예인 해도 될까? 갑자기 왜? 지민이가 설명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지민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지민이가 웃었다. 그럼 의대는 휴학하고 한번 해볼게. 6개월 뒤 지민이는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서울대 의대생 출신 배우. 화제가 됐다. 와, 진짜 의대생이래.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네. 1년 후, 지민이는 드라마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하얀 거탑 리메이크, 시청률 30% 돌파. 지민이는 단숨에 톱스타가 됐다. 광고 모델 10개, 연수입 50억. 2년 후, 지민이는 영화 주연을 맡았다. 닥터스, 관객 1200만 명. 지민이는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대한민국 대표 배우 강지민. 그 사이 승우 소식을 들었다. 민정과 결혼했지만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고. 회사에서 해고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승우의 빚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명품 가방은 다 팔고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고. 어느 날 나는 투자 미팅에 참석했다. 이번에 인수하려는 회사가 어디죠? 대성 테크노입니다. 부도 직전이라 싸게 넘어옵니다. 나는 자료를 넘기다가 멈췄다. 대성 테크, 승우가 다니던 회사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인수하겠습니다. 인수 후 첫 출날. 나는 명품 슈트를 입고 고급 차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줄 서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둘러봤다. 그때 구석 자리에서 초라한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승우였다. 그는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나는 승우 앞에 멈춰섰다. 강승우 대리님?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네. 제 사무실로 오시죠. 사무실. 나는 대표 의자에 앉았고 승우는 앞에 서 있었다. 강승우 대리님, 15년 차 직원이시네요? 네. 근데 왜 아직도 대리세요?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여기 인사 기록 보니까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으신 적 있네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었다. 오해든 아니든 이 회사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쓸모없는 직원 싫어해요. 승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승우를 불렀다. 강승우 대리님, 구조조정 대상자입니다. 뭐라고요? 새 대표님 방침입니다. 오늘까지 짐 정리하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다. 1층 로비에서 나와 마주쳤다. 나는 그를 지나치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복수 1단계예요, 승우 씨.
쓸모없는 사람은 잘라야죠. 며칠 뒤 나는 사채업체를 통해 민정의 빚을 매입했다. 총 3천만 원. 이제 민정의 채권자는 나였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의 고시원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다. 민정은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서서연?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채권 양도 통지서입니다. 민정 씨가 사채업체에 빌린 3천만 원 제가 매입했어요. 뭐, 이제부터 저한테 갚으시면 돼요. 매달 200만 원씩 15개월 안에 다 갚으세요. 민정이 소리쳤다. 200만 원? 미쳤어? 내가 어떻게 그걸 갚아?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못 갚으시면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며칠 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승우와 민정의 불륜 증거를 커뮤니티에 올렸다. 제목 폭로 친구 남편 빼앗은 여자의 최후 사진, 카톡 내용, 호텔 영수증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조회수 100만, 댓글 5천 개. 승우와 민정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승우는 재취업이 불가능해졌고 민정은 지인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혼 당시 위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재청구 가능한가요? 네,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승우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정. 승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원고의 주장 인정하십니까?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6개월 내 지급하라. 승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나는 민정도 고소했다. 과거 민정이 지인들에게 나를 비하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저 여자 남편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명예훼손 인정. 민정은 벌금 300만 원 선고. 6개월 뒤 승우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고 민정은 식당 서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편의점에 갔다. 고급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어머, 승우 씨? 승우는 계산대 앞에서 얼어붙었다. 여기서 일하세요? 열심히 사시네요. 나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었다. 계산해 주세요.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다. 1,500원입니다. 나는 10만 원권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쓸모없는 사람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그 기분. 같은 날 저녁. 나는 민정이 일하는 식당에 갔다. 일행 5명과 함께 민정은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어머, 민정 씨? 여기서 일하세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주문 받겠습니다. 나는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다. 음식 빨리 나오죠? 전 바쁜 사람이거든요. 돈 많이 벌어야 해서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뒤 승우와 민정이 함께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서연아,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줘.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만하라고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제가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전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승우가 소리쳤다. 넌 원래 이런 여자 아니었어. 맞아요. 전 원래 착하고 순한 여자였죠. 근데 당신들이 그런 저를 짓밟았잖아요. 나는 일어섰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승우와 민정이 함께 빌린 대출 보증을 내가 썼던 기록을 찾아냈다. 결혼 중에 승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나는 고소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승우는 실형 6개월 선고받았다. 그 무렵 승우는 완전히 망해 있었다. 빚 5억, 신용불량자, 무직. 승우는 신문에서 딸 지민이 기사를 봤다. 강지민 연수입 100억 추정.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 소속사에 전화했다. 저 강지민 아버지인데요. 며칠 뒤 승우는 초라한 차림으로 소속사를 찾았다. 경비가 막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지민이 아버지인데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비는 안으로 연락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나왔다. 강지민 씨가 만나지 않겠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 주세요. 승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민이가 촬영하는 방송국까지 찾아갔다. 대기실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나왔다. 지민아. 지민이는 승우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승우가 다가갔다. 지민아, 아빠야. 아빠 좀 도와줘. 지민이는 한 발 물러섰다. 저 아빠 없는데요? 지민아, 제발. 아빠 진짜 힘들어. 지민이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요? 제 아빠는 엄마 때리고 바람 피우고 저랑 엄마 고시원에서 살게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 도와줄 이유가 있나요? 승우는 무릎을 꿇었다. 지민아, 아빠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지민이는 매니저를 불렀다.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다음부터는 경비 강화해 주시고요. 매니저가 승우를 끌어냈다. 며칠 뒤 승우는 지민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못났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 정말 죽을 것 같아. 지민이는 편지를 읽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6개월 뒤 지민이는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말했다. 이 상을 저를 키워주신 엄마 박서연에게 바칩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카메라는 객석에 나를 비췄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승우는 TV로 시상식을 봤다. 지민이가 상을 받는 모습,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 승우는 TV를 껐다. 그리고 소주병을 들었다. 혼자 마시며 울었다. 내가 다 잃었구나. 시상식 다음 날 지민이가 내 사무실에 왔다. 엄마, 어제 아빠 봤어? 응, TV에서. 지민이가 웃었다. 아빠 표정 진짜. 엄마, 우리 이겼어.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남은 거지. 며칠 뒤, 나와 지민이는 내 빌딩 앞에 섰다. W타워. 지민이가 말했다. 엄마, 이거 다 엄마 거야? 응, 그리고 내 거기도 해. 지민이가 웃었다. 엄마, 우리 진짜 대단하다. 그래, 우리 대단해. 15년이 지났다. 나는 60세가 됐고, 지민이는 35세가 됐다. 지민이는 여전히 톱스타였고, 나는 대한민국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렸다. 어느 날,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다. 전 기업 직원 강승우, 독거사. 나는 신문을 접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밖을 봤다. 내 이름이 새겨진 빌딩. 딸이 나오는 광고판. 우리는 이겼다. 아니,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5시간만 자며 15년 동안 미친 듯이 노력한 한 여자. 복수심으로 공부해서 톱스타가 된 딸. 배신한 남편은 독거사로 생을 마감했고 그들은 500억 자산가와 국민 배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빛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